영화 봄날은 간다의 배경이 스페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라면 먹을래요? 그랬다면 아마 대사에 라면 대신 감바스가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고소한 마늘 향을 입힌 새우 음식. 월터님도 반한 그 음식 감바스 알 아히오. 어떤 음식일까요? 알고 먹자. 감바스로 대표되는 스페인의 타파스입니다. 우선 스페인 음식은 접시의 크기에 따라 종류가 구분됩니다. 타파, 메디아, 레시온, 플랫도 순으로 이 중 타파는 가장 작은 한입거리 음식 종류를 일컫습니다. 타파스는 기본적으로 음료와 함께하는 음식입니다. 여기서 음료는 보통 와인이나 맥주를 말합니다. 초리소, 감바스, 까라마레스, 알본디가스, 반데리라스, 크로케타스 데 하모, 이런 다양한 음식들의 콜라나 사이다는 조금 아쉬울 수 있죠. 자, 그래서 타파스란 뭘까요? 간단하게 말해서 기본 안주입니다. 실제로 타파스는 공짜가 아닌 곳이 많습니다. 그래도 보통 메뉴 하나에 1에서 4유로 정도 하니 크게 부담스러울 정도는 아닙니다. 아무튼 기본 안주치고 비주얼이 상당한 타파스. 어떻게 타파스는 스페인의 식문화로서 뿌리를 내리고 바다 건너 한국까지 왔을까요? 타파스의 역사와 유래는 매우 다양합니다. 시대적, 어원적, 지역적 관점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시대적인 맥락부터 한번 살펴보죠. 13세기 스페인 카스티아의 왕이었던 알폰소 10세는 이유 모를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왕은 음식을 먹을 힘조차 없었기에 약간의 와인과 함께 메인 요리 옆에 있는 작은 간식들만 겨우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식사를 한 이후 왕의 건강이 기적적으로 점점 회복되었습니다. 알폰소 10세는 자신의 병이 나은 이유를 와인과 곁들인 소소한 음식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이후 모든 사람들이 이 기적을 경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치료법으로 여겨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작은 간식, 소소한 음식이 바로 타파스였고, 알폰소 10세는 타파스를 동반하지 않은 술집에 장사를 할 수 없게끔 명령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19세기 당시 왕이었던 알폰소 13세는 안달루시아의 카디즈라는 스페인의 한 지역을 방문합니다. 이곳은 수려한 자연 경관으로 유명한 항구 도시인데요. 알폰소 13세는 이곳 해변에서 석양을 보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날도 그는 한 바에서 와인 한 잔과 함께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해변가에 바람이 강하게 불더니 알폰소 13세 주위에 모래와 먼지가 날리기 시작합니다. 군주의 와인잔에 모래나 먼지가 들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던 바텐더가 와인이 들은 잔 위에 하몽을 한 조각 올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파펀, 마제스티. 그걸 본 알폰소 13세는 바텐더의 아이디어에 감탄했고, 그 이후로 다른 곳을 가더라도 같은 방식으로 먹었다고 합니다. 바텐더가 말한 타파르는 한국어로 덮다라는 뜻이며 잔을 덮는 음식에서 타파스가 유래했다는 설입니다. 우리는 다시 안달루시아로 가야 합니다. 재밌는 얘기가 하나 더 있거든요. 스페인 사람들이 주로 먹는 와인은 쉐리주입니다. 근데 이 쉐리주는 포도향이 진하고 당도가 높은 와인이기 때문에 벌과 같은 날벌레가 잔 속으로 많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지도 못하고 버리는 경우가 많아지자 식당 주인들은 손님들의 잔 위에 빵이나 고기 조각을 올려서 제공합니다. 마치 토피넥처럼요. 그러자 더 이상 벌레들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보통 덮는 고기로 사용된 초리조나 하몽은 소금기가 많아 매우 짠 음식이었는데요. 이 쉐리주와 먹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음식이었던 것이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텐더와 식당 주인들은 일종의 청량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스낵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기호를 맞춰줘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타파스였고, 타파스가 쉐리주만큼 매출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자 스페인 전역으로 퍼졌다는 소리입니다. 16세기에서 17세기 스페인은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즉 황금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때 스페인으로 여러 대륙의 식재료가 물밀듯이 들어왔고, 스페인의 식문화는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유명한 타파스를 몇 개 나열하자면 판콘 토마테, 코우누도스, 뿔포 아 라가에가, 라 또띠아 에스파뇰라, 피미엔토스 델 파드론, 아세이투나스, 깨소콘 멤브리오, 빠타다스 브라바스, 보케로네스, 반데리라스 등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타파스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식당도 8에서 12종에 이르는 타파스를 내놓으며 사용되는 식재료에 따라 불리는 이름도 다양해서 스페인 사람들조차 타파스가 정확히 몇 개인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한편 스페인의 북부 지방에서는 타파스를 핀토스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타파스를 먹을 때 이쑤시개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핀토스는 깃발을 의미하는 단어의 복수형인 반데리아스라고도 불리는데, 투에서 쓰이는 화려한 깃발의 모습처럼 타파스 음식들이 아주 화려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스페인 사람들은 타파스를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한국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야, 언제 밥 한 끼 하자. 밥은 잘 챙겨 먹지? 한국인들은 밥에 미쳤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밥은 음식을 떠나 인간관계를 매개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스페인의 타파스도 한국에서의 밥에 대한 맥락을 비슷하게 공유합니다. 타파스는 단순하게 먹는 음식이 아닌 인간관계를 매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스페인은 하루에 5끼를 먹을 정도로 식사 자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이중 타파스는 점심과 저녁 사이에 주로 먹는데요. 그 시간에 먹는 이유는 허기를 채우려는 목적보다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친구를 만나거나 비즈니스 미팅을 할 때에도 이 타파스는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대단히 사교적이고 새로운 사람과 만나는 것을 즐기기 때문에 그 자리에 술과 음식이 빠질 수 없는 것이죠. 타파스는 대개 서서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친구의 친구와 같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에도 쉬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자기와 성향이 맞지 않는 경우 쉽게 자리를 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페인에서 타파스는 사회적이고 사교적인 장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식문화입니다. 만약 영화 봄날은 간다가 스페인이 배경이었다면 한국에서 밥 역할을 하는 라면이 아닌 스페인에서 타파스의 역할을 하는 암바스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상 휴머니티 수어사이드였습니다.